그거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예, 오늘 슈퍼 수요일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정의한 뒤에 오후에 정상화됐습니다.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현역 국회의원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불참을 하면서 정회가 된 거죠. 사실 파행을 빚고 오후부터 이제 다시 정상화됐는데 오전에 그 파행을 빚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 의원총회에서 일단 오전에는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인데 지금 통치를 하는 거 보면 마치 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전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또 지금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임명을 강행할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검찰청법을 위반해서 지금 인사를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방통행식의 인사에 대해서 항의의 표시로 오전에 청문회 불참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 표현을 조금 좀 정제해서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쿠데타 이런 언급은 조금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니 마치 일방통행하는 전국 운영이 그렇다는 그 뜻입니다. 부분은 저희가 조금 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요. 국민의당은 오늘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조금 색다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청문회는 적극 참여한다. 뭐 이런 언급도 했던데요. 저희는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사실은 뭐 그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을 하지만 지금 예정된 청문회를 계속 우리는 우리대로 송곳 질문하고 검증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여러 의혹들이 있었지만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당에서는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정무위원회 소관이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라는 그 합법적인 어찌 보면 투쟁의 장인데 이 합법적인 투쟁의 장에서 자꾸 보이콧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양당 체제일 경우에는 그 여당 대 야당의 1대1 구도일 경우에는 그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그 전략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정의당까지 포함한 5당 체제에서 다당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07석이라고 하는 의원수를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자꾸 퇴장을 하니까 결국은 나머지 거의 한 200여 분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표결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무조건 표결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또 만들어주는 역으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대통령이 청문회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거친 이후에 청문 보고서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다수가 부적격이었다. 그럼 부적격을 명시해서 의결을 해서 보내면 국회의 의견은 부적격이
그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안고 대통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데 보고서 자체가 채택이 안 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 안 해주니 나는 기다릴 수 없어. 예. 없고 정부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 이런 다른 명분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예. 이런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 연출되는 것은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추미애 대표가 한국당의 묻지마 반대를 중단해야 된다. 발목 잡기에 국민들이 분노한다. 뭐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1차적으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내건 첫 번째 5가지 어떤 문턱이라고 하는 게 꽤 높았기 때문에 예. 뭐 후보들의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를 다 야당의 어떤 뭐 싸잡아서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나마도 오전에 공전했지만 오후에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서 자유한국당이 참여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할 거는 비판하되 다 같이 함께 가는 오히려 그 지금 우리 김철건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비를 안에서 가려서 정말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막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새로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 정부가 말하자면 인수위 없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검증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좀 더 이 정부 측에서는 낮은 자세로 더욱더 야권에 대해서 협소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도 왜 이 후보의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야당이 지금 뒤늦게 예를 들어서 뭐 말하자면 전직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외교 전문가, 뭐 위안부 할머니 또 여러분들이 강 후보의 여러 가지 경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좀 국민들의 생각도 좀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색적으로 여야 안에 어떤 대치하는 국면보다는 하나하나 이렇게 협조해가면서 예. 날카롭게 질문할 건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국회에서 채택을 하지 못하더라도 강행할 때는 왜 그렇게 했는가를 더 설명하는 그런 어떤 뭐 진정성 있는 말하자면 협치의 정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음 단계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로 보고서 채택 시한 그렇습니다. 1차 시한이 예. 이제 끝나고요. 예. 내일 이제 청와대에서 다시 2차 시한을 정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명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뭐 기본적으로도 이제 진행될 것 10일 같습니다. 정도의 기간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28일부터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을 예. 하면서 대통령이 떠나시는데 가급적이면 새로 임명된 장관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일 정도의 기간보다는 5일 정도 짧게 기간을 줘서 국회가 다시 재심의하도록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저도 솔직히는 말하자면 14일 이전에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미리 그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그럼 우리도 못 해준다 이렇게 어떤 악순환적인 엑스컬레이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시점은 말하자면 김상조 후보가 그런 그 대체로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통과했다면 흠결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강경화 후보도 여론조사의 결과라든지 봤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열어서 그 저 청문회를 특위를 열어서 외통위죠. 네. 상임위를 열어서 거기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지금 뭐 정부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문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표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뭐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서 또 장녀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그 해명 과정에서의 거짓말 논란 등.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업무 역량이 있느냐. 그런데 현안 질문에 대해서 거의 뭐 일반인 수준의 답변밖에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해보라 그랬더니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정도의 아주 지나치게 원론적인 답변밖에 내놓지 못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을 덮고도 임명에 협조할 만큼의 어떤 업무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협치에 대해서는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역대 정부에서요,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를 구성하고 인수위에서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들을 그 지명을 하고 나면 언론의 검증과 청문회 과정에 상당히 많은 낙마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은 인수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다소 뭐 정부 구성에 여유가 있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독 이제 인수위가 없고 빨리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외적 요인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직접 5대 범죄 관련, 5대 비리 관련은 고위직 인선에 배제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는 상황이고요. 예. 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이번에 한해서는 어떻게 좀 용인을 해달라는 뭐 취지의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유독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명의 후보자도 낙마 없이 가겠다. 예. 이렇게 오히려 그 완결주의 또는 선민의식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예. 특히 지금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꽤 됐습니다. 예. 꽤 시간이 지났고 민정수석이 그 검증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기관인데 비단 지금 그 이후에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 발표되는 여러 그 후보자들도 뭐 자진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상당한 흠결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그런 흠결이 있었다면 거의 통과할 수 없었던 건데 유독 어떤 자신감인지 그 정부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하면서도 5대 원칙을 스스로 또 5대 원칙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예.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후보자를 내놓는 것이 예. 과연 집권 초에 그 문재인 정부의 여론이 너무 높아서 그것만 믿고 예. 이렇게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적 여론을 이제 업고 이제 간다 이런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 초기에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뭐 업고 간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빨리 이 정부를 안정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다라는 측면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여론조사가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예컨대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가 실제적으로 국정농단에 의해서 뭐 대사직에 의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뭐 ODA 자금에 대해서 유용한다. 지금 말하면 코이카 이사장도 없어지는 공식인 사례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상을 너무 그 사강 외교, 북핵 외교만 맞추지 말고 한층 높이 말하자면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말하자면 인도주의적 원칙이라든지 새로운 지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안보실장을 좀 강화했다든지 외교안보 특보를 강화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국내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국내 실정이나 제대로 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말하자면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벽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초기에는 또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서는 이것이 쟁론화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보기에 새로운 한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을 가진 분이다. 예. 저희들도 잘 알죠. 강경화 후보가 청문회 당일날 김상조 말하자면 위원장에 비교해서 조금 더 자기 방어를 못했다든지 예. 역량에 조금 자기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혹은 여러 가지 아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무거운 예. 어떤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예. 정도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다시 한번 예. 왜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고 여성이고 비고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북핵 위기 속에서 또 글로벌 외교를 펼 수 있는 어떤 수장으로서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뭐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가 여성이고 비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어떠한 업무 알겠습니다.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고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강경화 외교장관 저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예.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설명을 않겠습니다만 예. 강경화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국민의당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청문회 오늘 있었던 청문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3명의 후보자는 뭐 아시는 것처럼 현역 국회의원들이시고요. 그 동안에 뭐 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답변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했는데 뭐 오늘 세 분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이제 도정환 후보자의 경우에 예. 명백하게 이제 농지법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드러났고 본인도 뭐 몰랐다고는 했습니다만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에 뭐 아마 국회하고 그 지역구하고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만 뭐 62차례에 걸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또 그것도 드러났고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주로 이제 고속도로 전용 차로를 위반해서 다녔다는 건데 그게 제가 알기로 과태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예. 그걸 과태료를 다 물어가면서 그걸 매번 그렇게 위반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과태료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가 있었는지도 예. 좀 의문이 듭니다. 그게 상당히 금액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상습적으로 좀 위반한 내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그 현역 의원들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는 예. 경우죠. 그러니까 28명이 그동안 그 후보자 장관 후보자에서 전원 다 장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논문 표절 논란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배우자 재산 신고 뭐 논란도 있었고 예. 도정환 뭐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법규 상습 위반, 예. 그다음에 뭐 농지법, 그다음에 역사관 논란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김영춘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뭐 그 의원 임기 중에 뭐 사기업에 취업했다는 논란인데 그것은 예. 좀 오해가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후원금은 이제 후원금을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 당사자였던 분한테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야권에서 크게 한방 히트가 없었지 않냐. 결정적인 오히려. 한 방이 없었다. 결정적인 예. 한 방이 없어서 예. 오히려 밋밋한 전체적인 청문회 전국에서 오늘은 좀 각각의 그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것보다는 예. 청문회 전국 전체를 움직이는 여야의 어떤 전략이나 이 기싸움 예. 이런 것이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은 그러면 뭐 도덕성이나 자질 면에서는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가요? 글쎄 워낙 근데 예. 다른 큰 문제를 갖고 있는 후보자들이 여러 분 계셔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예.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예.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소위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예.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것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은 구속을 하겠다는 기준이지 예. 두 번까지 걸린 것은 장관이나 고위직에 임명해도 상관이 없다는 기준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구속 기준을 갖고 와서 그것을 인사청문회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좀 발상이 좀 대단히 좀 독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5대 불가 원칙을 내세우면서 선거 과정에서 과거 정부보다도 어떠한 도덕성에 있어서 우월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도덕적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 문제, 그러니까 뭐 성의식에 대한 문제 내지는 아들에게 아메리카라는 또 다른 조국이 있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진 3명의 현역 의원보다 앞으로 문제가 된 또 과거에 강경화 후보자 같이 큰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오늘 뭐, 이제 세 예. 분의 청문회 외에 지난 그 일요일에 이제 지명된 네, 분들 네. 것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뭐 기본적으로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이분들은 네. 뭐 당을 떠나서 대충 의원님들끼리 봤을 때 대충 양질의 또 개혁적인 후보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물론 개별적으로 뭐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흠결이 있죠. 또 본인이 문제는 인지하고 했느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지르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예. 도로교통 위반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급히 왔다 갔다 하면 걸리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같은 의원들끼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서 조금 더 이중잣대성인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말하자면 어드밴티지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어렵사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제 5대 영역에서 7대 영역으로 음주운전 예. 3회, 그다음에 성희롱까지 포함됐는데 사실 음주운전 3회라고 하는 건 우리 율사이시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구속해야 되고 굉장히 반복적인 것은 안 되죠. 예. 그런데 그 말하자면 국회의원 후보 등록할 때 각 정당이 후보 심사할 때 기준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사실은 1회, 2회로 좀 시대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걸 3회는 되고 1, 2회는 되고 3회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물은 예. 국민들 시선보다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아예 2회 정도면 1회는 어느 정도 어쩌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실제로 한 번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예.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안경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법과 문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성희롱의 관점이 아니라 예.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율사들이 좀 더 하자. 너무 당이론적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을 재판이 다가 아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이두화 전 의원님 같은 분도 이미 안경환 의원한테 그 수업을 받았던 분들도 계세요. 예. 보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할 수 없고 굉장히 성적인 어떤 편향을 많이 가지신 분처럼 보입니다만은 예. 칼럼 전체의 맥락에서 보여주고 정말 재판관들이 필요한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학습의 텍스트로서의 예. 말하자면 가설로서의 어떤 존재로적인 인간을 그런 식으로 예. 야수성을 보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토론의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철근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이 그 세 분의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고 언론에 나와 있는 의혹들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일단 청문 과정에서 지금, 청문위원들과 그 후보자가 얼마만큼 해명을 정확히 해내느냐, 국민들을 설득해내느냐 이 과정을 좀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의 소지가 많죠.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공천 과정에서 기준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천 과정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공천을 하고 나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선출직 공직자와 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돼서 임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청문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예. 동일한 기준으로 갖다 되는 것은 예.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천 기준이라는 건 민주당의 공천 기준입니다. 다른 당은 뭐 음주운전 2번까지 괜찮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민주당의 공천 민주당도 기준으로 좀 더 알고 엄격하게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끝으로 간단히 요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내년제 개헌할 때 개헌을 그런 통해서, 내용을 좀 담겠다 예. 이런 취지죠. 분권적 제2 국무회의이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러시아식으로 보면 양원제 비슷한 건데 실제로 시 도지사들과 함께 예. 하는 영역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육청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주셨죠. 가급적이면 교육감들에게 권한을 주겠다고 실질적이라면 자치 분권의 시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 보면 중앙 정부의 권력과 권위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그런 것을 같이 상정하면서 말하자면 자치 분권했던 새로운 어떤 개헌에 할 때 있어서도 패러다임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비록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기라고는 합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연방제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다소 좀 충격적입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연방제에 버금간이라는 예.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과 연방제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헌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개헌의 방향이 만약에 정말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어떠한 각 광역단체별로의 어떤 뭐 주권에 가까운 권한 배분을 하는 그런 지방 분권을 기획하고 있다면 그거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그냥 예사롭게 흘러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 분권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재정과 인사에 대한 그 지방의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오늘도 뭐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